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테슬라가 독일 캐파를 무려 100만 대까지 늘려보겠다라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럭셔리 시장은 여전히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 은행 시스템 상황은 좋지 않아요.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연쇄 뱅크런 도산에 이르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 유럽 ECB가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럼 미국 연준은 얼마만큼 금리를 올릴까요?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1%에서 2% 이상 크게 오른 하루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좋지 않았어요. 자, 어저께는 크레딧 스위스, 스위스계 대형 은행이죠. 자산 규모가 무려 8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행이 약 500조 원 수준이니까 얼마만큼 큰 은행인지 알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은행이 어제 뭔가 위기감에 휩싸이면서 미국 증시에도 안 좋은 여파가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들었었는데 스위스 당국에서 크레딧 스위스를 구제하기로 성명을 발표했었죠. 이러면서 전날 스위스 증시에 상장된 크레딧 스위스 주가는 19.15%나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미국계 지역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좀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장 초반에 30% 안팎 폭락하면서요. 3대 지수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이 되었었어요. 이렇게 하락해서 시작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에 월스트리트 제널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이 총 2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구제하기로 했다라고 보도를 보여주었어요. 장 초반에 나온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장 막판에 JP모건이라든지 미국 대형 11개 은행들이 성명을 통해서 이 리저널 뱅크에 퍼스트 리퍼블릭에 3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이러면서 장막판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던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미국 은행 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대형 은행들에게도 안 좋은 여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장 초반에 30% 안팎 폭락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는 이날 오히려 10% 이상 오르면서 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ECB에서 미국 연준의 FOMC와 같은 통화정책 회의를 했는데요. 예상 밖의 빅스텝을 결정을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아니면 금리 동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빅스텝이 결정이 되었고요. 라가드 22 총재는 인플레이션과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여전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리는 소폭 올랐고요. 유가 역시 소폭 반등하는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좋은 모습입니다. 나스닥 특히 대형주들이 좋은 모습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모두 4%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가장 좋은 영역은 세미컨덕터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도 무려 5% 이상 상승을 보여줬고, AMD도 7%나 올랐어요. 자, 인텔도 6%나 올랐는데 반도체 경기가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은데 향후 좋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주도주로 등극하는 분위기예요. 오늘 은행주들도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서 반등을 보여주었고, 테슬라는 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스닥에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요. 자, 이렇게 뭔가 불기둥이라 해야 될까요? 좋은 기둥이 하나 솟아 올랐어요. 그간의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는 강력한 추세 반전 신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목균형표를 보면 이렇게 매물대가 이런 양운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강력하게 뚫어내는 모습이에요. 자,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나스닥 차트의 기술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다우 형님은 좋지 않아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장기 이편선 다 이하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 전반적으로 아직도 완벽한 상승 추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나스닥과 다우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안정화된 장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 마인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현장의 사진을 보면 미국 현재 은행 시스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금을 인출하려고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에요. 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상황이고요. 자, 저번 주에는 SVB 은행의 부도 소식이 나왔었죠. SVB도 똑같은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뱅크런 사태가 이틀 만에 파산으로 이어졌고요. SVB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보다 훨씬 더 큰 은행이었어요.
자, 자산 규모로 보면 SVB는 209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 뭐 200한 3, 40조에 달하는 좀 꽤 큰 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는 32.5빌리언이에요. 자, 역사는 실리콘밸리 은행보다는 더 오래되긴 했습니다. 1988년에 텍사스를 기반으로 지금 설립된 은행인데, 이 은행 역시 SVB와 같이 뱅크런 사태가 터지면서 도산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한 5일 전부터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오늘은 장 초반에 이렇게 30% 가까운 폭락이 있었습니다. 다만 장 막판 미국 11개 은행들이 성명을 통해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살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JP 모건 스탠리와 같은 은행들이 지금 자금을 투입하기로 지금 발표를 했고요. 우리 돈 30조 원 규모의 그렇게 크지 않은 은행입니다만 계속 이렇게 해서 연쇄 도산과 뱅크런 사태가 이어진다면 큰 은행에게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금리 결정 역시 미국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번에 ECB는 예상 밖의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기존의 3%에서 이제 3.5%까지 어제부로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원래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에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설까지 겹치면서 ECB가 25bp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라가르드 ECB 총리는 이를 일축하면서 인플레이션과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물가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면 추가로 인상에 나설 여지가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크레딧 스위스 위기설에 대응하는 발언도 했는데요. 은행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강한 상태라고 확신을 또 심어주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ECB 총재의 자신감 때문인지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의 구제 소식 때문인지 오늘 유럽을 증시를 대표하는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2%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저께 뭐 한 3% 가까운 폭락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역시나 이 구름대에 지지 라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다시 한번 양봉을 보여주면서 한 이틀 정도 반등을 더 보여주면요,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미국 증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ECB에서 빅스텝을 밟았고 미국의 은행 역시 계속해서 안정화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3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약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약 50% 가까운 확률로 이번 3월 22일에 FOMC 때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확률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베이비스텝 25bp 금리 인상 확률도 53.9%로 5대5 정도로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베이비스텝의 확률이 한 8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금리 동결할 확률은 한 20%대로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ECB의 한 50bp 빅스텝의 금리 인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최종 금리 수준 역시 어저께까지는 4% 후반이었는데 5% 초반까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랐으니까 이러한 당국들의 조치 때문인지 경기 침체 우려감은 약간 좀 줄어드는 느낌이기도 해요. 테슬라는 오늘 2% 오르면서 184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다시 한번 단기 상승 추세를 시작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주가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느낌이고요. 다만 한 190불을 좀 강하게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다음 상승 추세가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0불에 지금 저항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190불을 뛰어넘지 못하면 작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겠어요. 한 170불에서 190불 사이에 박스권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런 주가 리듬감에 맞춰서 잘 좋은 주식 모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세그먼트에 속해 있지만 뭐 가격대를 보면 아직까지는 럭셔리 세그먼트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델 2, 모델 Q와 같은 해치백의 소형 차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럭셔리급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2022년에 작년이죠. 바로 BMW를 꺾고 처음으로 미국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 타이틀을 획득했던 테슬라인데요. 작년에 BMW가 미국에서 마이너스 1.3% 역성장을 보여줄 때 56% 성장을 하면서 테슬라가 미국 럭셔리 최고 브랜드 타이틀을 획득을 했었어요. 미국 럭셔리 시장 전체 매출이 8%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56% 이상 성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말 괄목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1월 달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는 2023년 1월에도 미국 고급 자동차 시장, 럭셔리 시장을 계속 지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경쟁력에서 큰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는 2022년 1월 대비 올해 2023년 1월에요. 신차 등록이 34%나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BMW는 2.5% 증가, 메르세데스 벤츠는 7.3%, 렉서스는 6.6%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훨씬 더 큰 증가율을 보여주었고요. 1월 미국 테슬라의 신규 등록 수량, 그러니까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 5만 대가 등록이 되었는데요. 2등은 BMW 3만 1000대, 3위는 벤츠 2만 3000대, 4위는 렉서스 2만 3000대였습니다. 자, 3등과 4등을 다 합쳐도요. 테슬라의 판매량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고 BMW하고도 약 2만 대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프리미엄 지금 세그먼트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는 더욱더 선두를 강화할 만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월 달에 테슬라는 미국 차량 가격을 20% 가까이도 하락을 시켰었죠. 자, 이러면서 올해 미국 판매량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인지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기가 베를린보다 기가 텍사스의 발전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기가 베를린은 올해 연간 한 20만 대 정도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가 텍사스는 26만 대 가까이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가격 인하와 더불어서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올해 내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는요 계속해서 고급차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부분은요. 테슬라는 이 5만 대가 전부 다 전기차예요. 하지만 BMW, 벤츠, 렉서스는 내연기관차 위주로 지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크게 생각할 만한 이슈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가 베를린도 잘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당 4,000대 이상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캐파에 이르르면서 연간 한 25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에 이르렀는데요. 자, 1년도 채 안 된 공장입니다. 그런데 벌써 한 25만 대, 30만 대까지 이르렀고 1단계 확장 목표는 50만 대예요. 아직 달성하지 않았지만 올해 연말에 일단은 이런 캐파에 이르를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테슬라가 주 환경 보호국에 제출한 그런 공문에 따르면요. 자, 이 기가 베를린 이 부지에서 연간 100만 대 차량까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확장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공장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지금 이 공장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생산하려면 이렇게 공장 부지를 벌써 이렇게 개관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룬하이드 지역은 물이 또 부족한 지역으로 또 유명했는데요. 테슬라는 이번 성명서에서 100만 대에 이르는 확장에 충분하도록 이미 물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요. 완전하게 처리해서 재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기가 멕시코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멕시코 지역 역시 산이 많고요. 건조한 지역으로 유명하죠. 자, 물이 부족한 멕시코 공장에도 이런 폐수의 완전한 처리와 재사용이 이용이 되면서 물 부족 현상을 상당히 줄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